자, 이제 본격적으로 어제 있었던 일들을 좀 정리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0일 동안 저희가 이 현장에서 지켜본 바에 따르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구조 당국 측의 약속이 어겨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가장 분노케 만들었던 부분은 바지선을 최초부터 요구했거든요. 여러분들 잘 보도에 안 나오시기 때문에 잘 모르실 텐데 네. 선수부가 떠 있을 때 옆에다 바지선을 대고 빨리 좀 작업을 해라. 그거를 용접해서 뚫어내든가 애들을 구해내라. 살아있으니까. 라고 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크레인으로 좀 들어달라. 이런 요구들을 첫날부터 합니다. 우리 피해자 가족분들이. 그런데 고작 하는 말들이 뭐 준공이 안 떨어졌다. 아니면 뭐 크레인 데려와야 되는데 무슨 뭐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렇게 해서 골탕을 먹이고 시간을 끌었습니다. 해준다 하면서요. 그런가 하면 바로 어제까지였죠. 물살이 가장 약하다고 하는 그런 3일간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시기 동안에 그러면 우리 빨리 아이들이 더 불기 전에 안타까운 소식입니다만 지금 부패가 막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어머님들 말씀 들어보면요. 시간이 없다. 그럼 3일 안에 빨리 꺼내자 라고 했고 우리 구조당국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100% 하겠다. 근데 물때가 제일 좋으니까. 그리고 당장 오늘이 되면 이제 물때가 빨라서 이제는 어려울 거다. 그리고 내일은 또 해상에 비가 예고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드디어 우리 피해자 가족분들이 폭발한 겁니다. 약속도 어기고 이제 이 물살이 빨라지는 시기가 되면 우리 아이들을 영원히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을까봐. 그래서 어제 현장을 찾아서 이주영 장관과 경찰청장을 둘러싸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 엄마들이 나서서 힘겹게 만든 자리였습니다. 네. 자, 어떻게 그 자리가 만들어졌는지 우리 피해자 가족들이 원해서 정말 절실하게 원해서 10일 만에 만들어진 최초의 소통의 장이었습니다. 다소 여러분들 눈에는 거칠게 보이실지 모르지만 목숨 걸고 만들어낸 대화의 자리였습니다. 함께 보시죠. 새끼들이 지금 물속에 있는데 뭘 둘러야 둘르기는. 가만히 있어봐. 저 어머님들 여기서는 바로 생중계를 해준대거든. 예. 그냥 생중계로 내보낼까요? 네. 어머니 선물하지 마세요. 자, 트라이포드 가져오세요. 교양 있게 하세요. 근데 어디로 생중계? 아유 무식해가지고 교양이 안 돼. 저는 MBC 해직 기자고요. 네, 고발뉴스와 테크TV가 공식으로 생중계하겠습니다. 지금 수십만 명이 함께 보십니다. 공중파나 케이블보다는 못하지만 수십만 명의 공중파에서 진실을 발견하지 못한 시민들께서 시청해주고 계십니다. 지금부터는 저희가 생중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보신 대로 우리 어머니 피해자 가족분들. 피해자 가족분들이 요구해서 저희가 그러면 여기엔 화면이 잘 안 나왔지만 삥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물론 경찰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그 두 분이 잘못될까봐 경호를 해야겠죠. 그런데 사복경찰관들이 쭉 깔리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피해 가족들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또 폭도처럼 몰려서 진압되는 거 아니냐 그런 두려움을 표출하셨습니다. 그래서 더더구나 저희는 영상을 통해서 지켜드려야겠다. 네. 아무리 약속 어기고 무책임한 정부지만 카메라가 찍고 있는데 우리 수십만 명의 시청자들이 보고 계시는데 그런 짓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일부러 조명을 크게 켜드렸습니다. 자, 그게 네. 언론 기능이죠, 바로. 그러니까 언론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진실을 지키고 현장을 감독하고 또 정부나 이런 사람들이 뭐 성인 있겠습니다만 뭔가 좀 더 성의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사실은 10일 만에, 만 9일 만에 대화가 이루어졌다는 것 자체가 이 나라가 뭔가 정상이 아니라는 걸 잘 말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사고가 터지면 가장 먼저 피해자의 시선에서 그리고 피해자의 그 부모님들의 시선에서 일을 해결하고 그분들에게 차근차근 설명하는 것은 굳이 사실 언론이 요구하지 않아도 마땅히 수행되어야 하는 일들이었지 않습니까? 원래 하고 있었어야죠. 네. 그걸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자라고 하는 분들 몇 분과 비공개로 이야기를 나누니까 또 다시 이분들이 와서
피해 가족들한테 전파하는 과정에서 또 뭔가 이렇게 좀 부정확한 이야기도 생기고 다시 네. 갔다 오고 그러면서 사실은 우리가 언론이 그걸 감시해주지 않으면 이렇게 항상 뒤집기가 너무 쉬운 거죠. 네, 그런 그래서 점이- 여태까지 계속 당해온 겁니다. 네, 그런 점에서 어제 이제 이 팩트TV와 고발뉴스가 현장을 지켰던 일 몇 시간 동안 그것은 아주 언론이 갖고 있는 가장 기초적인 사명이라 사실은 생각합니다. 사실은 근데 두 방송만이 아니라 다른 방송들이 많이 참여해서 그런 것들 지켜줘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에게 그 진실을 전달하는 이렇게 줄여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그 고발뉴스 팩트TV 역할은 제2의 구조 활동을 했다. 그러니까 간접 구조 활동인 것이죠. 우리 언론은 직접 구조 활동을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직접 그런 일들을 강제함으로써 사회적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진실에 조금 더 접근할 수 있도록 고통을 조금이라도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일을 체근하는 것이 바로 언론이 해야 되는 일인데 사실은 어쩌면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약한 두 언론사가 힘을 합쳐서 그 일을 했다고 생각하니까 기분이 참 더 우울하고 사실 더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더 영향력 좋고 하는 그런 방송들 신문들은 뭘 하고 있었는가 참 속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사실 이런 경우에 방송을 생방송으로 해야 됩니다. 여기서 네. 많은 기자분들, 중계차들 있지만 이 중계차들은 죽은 생방송만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박제된 생방송입니다. 기자가 정제된 그리고 이미 인터뷰한 내용들을 다 위에서 걸러서 아주 얌전고 점잖은 오늘도 현장에서는 엄청난 사상 최대의 구출 작전이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 피해자 가족들에 대해서는 뭔가 충분한 정부의 보살핌이 있다라고 하는 아주 평온한 뉴스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자, 이쪽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지 상황은 대단히 첨예합니다. 시시각각 변하고 있고요. 이를테면 조금 전 저한테 들어온 제보에 따르면 지금 이종인 대표가 망망대 바다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대단히 불안한 거죠. 구조당국 입장에서는 뭔가 성과를 내면 성과를 내는 대로 자신들의 기존의 구조활동의 불합리성이 드러날 것이고 그런가 운영이 하면 드러날 그렇죠. 것이고. 그런가 하면 사고 원인과 관련해서 CCTV로 다 저장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를테면 천안함 프로젝트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이견을 과감하게 제시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되는 사람이죠. 어찌 보면 정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자, 그래서 이종인 대표에게 혹시라도 위해가 가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첩보를 입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불순 세력이 대한민국에 전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데 혹시라도 그런 불순 세력이 있다면 저희는 단호하게 온몸으로 저항할 것이고요. 현장에 이제 그 불순 세력한테 고합니다. 두 분의 아버님들이 함께 지켜드리러 갔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해경에서는 숱한 방법을 막고 있지만 뗏목을 저어서라도 이종인 박사한테 다가가서 함께 마지막 순간 우리가 희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올리는 그 순간까지 함께 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해 드립니다. 자,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어제 4시간 반 동안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어머님들도 같이 바닥에 앉아 있었는데 그런 모습 가지고 또 수구 언론들이 어떻게 종북 또는 불순 분자로 몰아가는 폭도화시키는 그런 언론 플레이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우리 피해자 가족분들께서 저한테 진행을 요구해서 그렇다면 원하시면 하겠다라고 하고 대신 첫 번째로 저 세 분에게 의자를 드리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의자에 올라가셨고요. 이야기는 평온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화 자체도 과거 여러분들 12.19 부정선거 과정에서 목격하셨죠. 이른바 셀프 감금. 저는 그 현장에도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지만 그건 명백하게 본인이 나오지 않은 겁니다. 경찰관이 요구했는데도. 그러면서도 셀프 감금이라고 하면서 12.19 부정선거를 덮기에 급급했지요. 그 카드로. 이번에도 셀프 이를테면 억류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 두 분에게 자의에 의한 것인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분들의 답변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이종인 씨 오고 있는데요. 저는 이 자리에 오기까지 그분 생명부지 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목숨 걸고 그 밑에 들어가서 죽겠다고 목숨 걸고 그 통 가지고 왔잖아요. 전 다이빙 벨이 뭔지도 모르고 왔어요. 그러면 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나라가
그걸 해주셨다면 이분들이 왜 이렇게 분노하고 있겠습니까? 저는 두려운 게 말이죠. 여기 계신 피해자 여러분, 지금 여기 기자들이 없어요. 생중계되고 있는 것은 팩트TV와 고발뉴스 이 중계 장비뿐입니다. 이 중계 장비로 보는 분들은 한 30만 명밖에 안 돼요. 아주 소수입니다. 여러분들 홍모 씨가 물론 말 실수한 게 있어요. 하지만 저는 구속까지 갈 사안이가나 싶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제가 이 두 성장님과 장관님한테 확답을 받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저는 지난 12.19 대통령 선거 이전에 셀프 감금이라고 그런 정치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랑 지금 유사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두려운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 현 정권을 비호하는 수구 정권, 수구 언론에서는 분노한 시민들이 장관, 총장을 억류하고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겁박해서 작전을 혼란스럽게 했다라고 분명히 쓸 수 있습니다. 그래 봐줘. 그래서 그러는 거야. 그리고 저나 우리 기자들도 막 구속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각오는 합니다만. 자, 혹시 두 분한테 이제 가세요. 길 터줘요, 길 터줘. 길 터주세요. 우리 피해자 가족분들 보호하기 위해서 여쭙는 겁니다. 혹시 두 분 지금 강압돼 있고 감금돼 있다고 보십니까? 대단히 두려우십니까? 저희는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대화하고 계신 거죠? 다소 우리 피해자 가족분들이 분노하고 계시지만 이 분노 충분히 이해하시죠? 잠깐만요. 이해하시죠? 잠깐만요. 여러분들의 안타까운 심정 저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라고 자식 키우고 어떻게 똑같은 심정, 저도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시겠죠. 하지만 결과가 좋지 않지 않습니까? 자, 변명으로 들릴 것 같아요. 이분들한테는. 적어도 다른 국민들한테는 몰라도 이분들한테는. 자, 우리 경찰청장님 똑같이 아파하고 있고 지금 감금돼 있지 않다고 그러셨습니다. 자유의지로 지시하고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이 정권의 아주 중요한 분인데요. 이주영 장관님한테 똑같이 여쭙겠습니다. 지금 혹시 분노한 폭도에 가까운 우리 피해자 가족들로부터 억압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마음이 없는 대화를 나누고 계십니까? 허심탄회하게 제 존경하는 마음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답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마음이신지 한번. 예, 청장 마음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저 뒤에서 지금 잔뜩 차고 있는 사람들 물려야지. 똑같이 지금 말씀하신 우리 이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억압된 상태에서 그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건 아닙니다. 자, 두 분 다 웬만한 인격자니까 이 자리까지 올려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격을 믿고 혹시 여기 지금 피해자 가족들을 종북몰이하는 일부 언론이 있습니다. 모든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언론에서 분명히 이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피해자 가족들에 대해서 억압 상태에서 폭압하고 있다는, 그리고 억압 상태에서 자격이 안 갖춰진 민간인들을 상대로 지금 현장에 파견하도록 강압되고 있다는 그런 기사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사 쓰면 우리 피해자 가족들이 문제제기 하실 거죠, 법적으로? 네! 좋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확인하셨죠? 자의에 의해서 저분들은 업무를 하신 겁니다. 본인들이 대책을 맡는 분들 입장에서 업무를 하신 겁니다. 그렇죠? 네. 충분히 지극히 그렇게. 네, 말씀하시죠. 네, 말씀하시죠. 우리 오 아나운서는 한마디도 안 한마디도 안 하는데. 했는데. 저런 상황이 어떻게 보면은 오해를 하실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간 저런 대화의 장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울에서 또는 각지에서 네. 보시는 분들은 저런 자리가 항상 있었는지 아실 텐데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네. 저게 그러니까, 처음이라는 게 너무 안타까운 그럼요. 거죠. 정말 몸으로 밀어 제끼는 과정에서 경찰로부터 구타를 받았다고 하시는 우리 피해자 가족분들 계셨고요. 정말 몸으로 정말 가녀린 우리 엄마들이 투쟁해서 얻어낸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저 자리가 침탈될까봐 이제 저희가 이렇게 그분들의 자의라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이상호 기자가 오죽했으면 그런 질문을 이제 드렸겠습니까만은 사실은 장관이나 경찰 책임자는 진작에 와서 그렇죠. 그분들하고 같이 있어야 하는 거죠. 경찰이 우리 위에 군림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해수부 장관이 군림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 이상호 기자가 의전기 안 될 때 왜 세금을 내는데 안 되느냐고 그랬는데 굉장히 정확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이나 경찰은 우리가 낸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은 우리 세금으로 월급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그 사람들이 져야 될 가장 중요한 책무는 돈 버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생명을 지키고 수많은 생명이 상실되었고 또 수많은 생명이 상실될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분들 안에 들어와서 얘기를 하고 그분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어떻게 억울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진작에 와서 하지 않은 것이 도리어 질타받아야 하는 것이죠. 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렇게 확인 작업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몇몇 언론 매체들 보면 뭐 4시간 반 만에 풀려났다든가 뭐 4시간 반 만에 뭐 빠져나올 수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쓰는데 그 기사의 관점은 도대체 어떤 관점인지요? 국민의 관점에서 기사를 쓸 때만이 언론이라고 하는 거죠. 권력의 입장에서 쓰는 거는 그건 관보입니다. 관보. 여하튼 제가 오늘은 점잖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처음으로 사고 이후에 장이 열렸습니다. 본물처럼 쏟아져 나왔고 그동안 궁금한 얘기들, 하고 싶었던 말씀들 다 나왔습니다. 근데 가장 대표적으로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너무도 단순하고 간명한 이야기였습니다. 뭐였겠어요? 어서 구조해달라. 그 얘기였습니다. 어서 구조해달라. 지금 우리 피해자 가족분들, 시청자들도 마찬가지실 겁니다. 24시간 동안 계속 작업이 이루어지는 걸로 생각하셨죠? 특히 이 물때가 좋은 지난 3일 동안은 그때도 아니었다고 그래요. 벌써 이 대화가 시작되는 과정에서 이제 무선이 막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벌써 퇴근하겠다, 뭐 이제 쉬러 가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안 됩니다. 제발. 이제 내일은 시간이 없습니다. 내일 뭐 하겠다 그러니까 내일 없습니다. 우리한테 오늘밖에 없습니다. 내일은 죽어요. 라는 이야기들 직접 들어보시죠. 결국은 밑에 있는 애들보다도 더 미치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아주머니 말처럼 되는 거예요. 지금 명령 안 내리시면 정말 밑에 있는 분들보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전화를 한번 해보세요. 한번 알아보세요. 전기를 뺐잖아, 전기를. 실정이 왜 안 나오는가. 이 전기를 뺐대, 지금. 전기를 누가 뺐냐고. 아까 그 사복이 보고 아니, 여기서 뺐다고. 한전에서 빼, 자기들이 알아서? 전기 한전에서 빼, 여기? 어? 아니, 누가 빼냐고, 여기 누가 명령해서 전기 빼냐고. 어쩜 이래요? 이건 대화가 아니잖아. 아저씨 조류가 호전되고 있대. 그러니까 빨리 더 들어가라고 해. 그러면 진짜 힘드네. 그러면 여기 전기 좀 빨리 하세요. 빨리 이거 키라고 하세요. 그렇게 힘이 없어요? 힘이 없는데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건데요? 어? 그냥 문이에요? 이 자리까지 앉게 된 게 그냥 문이냐고요? 이 자리까지 앉게 됐으면 뭔가 보여줘야죠. 이런 마이크, 정말 이런 사소한 것까지, 저런 것까지. 말이 돼요? 아니, 해양 경찰청장님. 좀 있으면 경찰청장 될 거 아니야? 어? 아, 근데 족 같은 말이 새끼 되냐고, 도대체. 저런 게. 청장 될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거 묻어버리려고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이것 때문에 청장 못 지금 될 말로만 대화한다. 말로만 대화하면 뭐예요?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이거 당신들을 죽이자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애들 꺼내달라고, 빨리. 쟤네들 생명체 짧은 애들 아니거든요? 지금 짧게 만드셨잖아요, 쟤네들을 지금. 왜 그래요, 왜? 수면 긴 애들을. 시청이나 연주까지는 작업하는데 큰 무리가 없어. 어제 우주시 나름 정도 지속적으로 했었는데 그 일에 우주시 되지 않을 것 같고 현재 한 3시간 내지 4시간 무난히 할 수 있을 것으로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 뭐 어려운 말씀들 하나도 안 하십니다. 마지막에 저 박수 칠 때 저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저 박수가. 저는 죽은 아이들 건져줬다고 박수 치는 겁니다. 네, 우리가 말하는 축하의 박수나 그런 박수였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들께서 그분들이
손가락 하나라도 더 움직여 주시길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에서 친 박수이시지 결코 그런 박수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을 봤는데요. 그 박수가 어쩌면 그 방송 전체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정확하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렇게 지켜봐 주신 많은 분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많은 언론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언론이 돼주시는 거죠. SNS를 통해서 많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보도 이후에 이제 현재 이곳에는 이제 브리핑 룸이 생겼습니다. 처음으로 이 사고 나고 나서 처음으로 장관이 주재할 수 있는 브리핑 룸이 생겼고요. 그리고 무전기도 설치를 해준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만 그리고 민간 다이버들을 현장에 파견하게 됐고요. 민간 다이버가 두 팀이 되는 거죠. 알파 팀, 네. 그 다음에 UDT 등 군 출신이 주로 가 있는 민간 자봉팀, 이 두 팀이 한 30분 가까운 분들이 이제 늘어나서 가 있습니다. 성과라면 작은 성과일 수도 있는데요. 지금 우리에게 시간이 없습니다. 자, 이분들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되는 부분까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4시간 반 긴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할 말 좀 하셨다 하는 그런 마음을 좀 가져셨던 것 같더라고요. 끝나니까 저는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노부부로 보이는데요. 그렇게 막 싸납게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니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평온을 되찾으시니까 너무나 우아하고 정말 근사한 아주머니였어요. 네. 근데 그렇게 사납게 만든 거죠, 세상이. 이상- 그리고 끝나고 나서 그 두 부부가 안으면서 흐느끼는데 좀 고통스러웠습니다. 네. 이상호 기자, 네. 지금 피해자 가족이 성나 있지 않다고 한다면 생물이 아니죠. 인간이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자기 자식 그리고 가장 가까운 자기 손주 이런 사람을 잃거나 내지는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위기,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위기 극단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자기의 자식들이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일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성나지 않는 게 도리어 이상하죠. 그런 성났을 때 그런 꾸중을 듣고 하는 것이 그러라고 공무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무원들이 그걸 회피하고 지금 방송을 보면 힘이 없다고 말하고 그러면 경찰 책임자가 힘이 없으면 그럼 이 피해자 가족들은 누가 더 힘이 있겠습니까? 경찰의 최고 책임자가 힘이 없다고 설령 힘이 없어도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찾아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 경찰 책임자나 해수부 장관은 그것을 떠나서는 안 되고 그분들과 같이 살아야 하는 거죠. 그래야 그분들의 말씀을 일상적으로 듣고 그분들이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 생각하는 것이 그게 왜 어렵습니까? 그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그러니까 월급을 주는 것이지 해수부는 일이 와야 되는 거죠 사실은요. 경찰 책임자도 아예 같이 이 피해자 가족들과 같이 살면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그게 인지상정의 일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그냥 무슨 행정체계라든 이런 복잡한 얘기를 떠나서 인간으로 생각해보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을 왜 못하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마무리 현장까지 여러분들 마저 시청하시죠. 기다려봐. 현장 가야 2명 장관님들 지금 여기 서울이 지금 정경들이랑 지금 오고 있잖아요. 당신들 구하신다고. 나가실 건가요? 저는 여러분들이 마이크 잡고 얘기하세요. 아니요, 다시 한번 마이크에다 얘기해주세요. 예, 제가 사고 대책 본부장으로서 여러 상황을 지휘해야 되지만 우리 가족 여러분들께서 떠나지 말라고 하시면 저는 여기 그대로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현장에서 제가 평가를 해봤습니다. 그 부분까지 마저 보시죠. 네. 늦은 시간입니다. 1시 24분. 이렇게 사고 벌써 열흘째 새벽이 비켜가고 있습니다. 열흘 만에 처음 이렇게 구조 당국과 우리 피해 가족들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대화가 끝나고 나서 우리 가족들 서로 부둥켜 안으면 흐느끼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정말 믿을 수 없었던 불신의 벽이 이분들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던 것 같습니다. 뒤늦게나마 이런 자리가 마련돼서 남은 시간 이제 정말 일각 여상추라고 하죠. 정말 3시 반부터 이어지는 수사에서 또 많은 성과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면서 좀 긴 시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언론은 소조기 마지막 날을 맞아 민관군의 최대 규모 구조 작업 중이다. 선박 수백 척, 항공기 수십 척, 뭐 이렇게 나팔을 분 매체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시점에 우리 가족들이 확인했을 때는 달랑 2명, 또 더 이후에는 마지막 저녁에는 5명 정도가 잠수를 하고 있을 뿐인데요. 그리고 현장에 또 그렇게 배가 많지 않습니다. 저는 가봤지 않습니까? 자, 뭐 멀리 있는지 몰라도 구조에 직접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배들은 한 수십 척 정도에 지나지 않는데, 이렇게 최대 규모, 뭐 노르망디 상륙작전도 아니고 무슨 뭐 축제 현장도 아닌데 최대 규모의 구조작전이다 라는 기사가 사실 이곳의 피해 가족들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진절머리가 나는 기사였어요. 많은 분들이 욕을 하시길래 제가 사실은 어제 피해자 가족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느라고 다소간에 써서는 안 될 말을 쓰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궁금해 하셨을 텐데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자세한 경위를 밝힌다는 취지로 잘 정리된 미디어 몽구 1인 미디어인데요. 미디어 몽구가 정리한 영상을 보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판단을 구해보겠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었길래 기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분개하시나 했는데, 1시간도 안 돼서 알았어요. 1시간도 안 돼서. 이 정도였구나. 너무나 이곳의 온도가 서울의 온도가 다릅니다. 지금 서울에 계신 분들은 그냥 마음은 아프지만,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잘 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후 3시 30분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목이 이렇습니다. 연합뉴스의 기자에게 들을 텐데, 넌 내 후배였으면 죽었다, 이 개새끼야. 연합뉴스 개새끼야! 기사야, 이 새끼야. 어딨어, 연합뉴스?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사상 최대 작전이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그건 기자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상당히 쫓겨난 회식 기자지만, 그건 기자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사상 최대 작전이라고. 배가 900척 동원되고, 하늘에 전투기 항공기 수십 척, 밤새 아낌없이 신호탄 수백 발 쐈다고 했습니다. 아니 여기서 불빛 다 보여. 지금 불빛 다 보이잖아. 여기서 다 보여요. 나 여기서 잤어. 여기서 세웠어요. 불빛 한 개도 없어서 그냥 줬어요. 지금은 상황이 조금 달라졌어요. 보여요. 그날은 안 보였어요. 네, 여러분 들으신 대로입니다. 가감없이 편집하지 않은 영상입니다. 미디어 몽구가 제공해 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제가 욕설을 했습니다. 저는 기자는 욕을 먹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80년 광주에 MBC가 불타올랐듯, 그리고 얼마 전에 KBS 수상기가 여기서 깨졌습니다. 거짓 보도한다고. 돌 맞으면서 언론은 제자리를 찾아가는 오뚜기 같은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중 앞에서 방송 중에 제가 욕설을 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습니다. 사과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러던 중 제 막내 아들한테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리고 사과를 결심했습니다. 아빠, 저 정준인데요. 기사 읽었어요. 힘내시고 사랑해요. 보고 싶어요. 응원할게요. 그리고 욕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화나셨다고 해도요. 진짜 사랑해요. 힘내세요. 이렇게 보내줬습니다. 제가 적어도 우리 이 아이들한테 모험적이지 못한 행동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합뉴스 관계자와도 통화를 했습니다. 현장 접근이 어렵고 좋은 기사를 앞으로 쓰겠다. 더 철저하게 앞으로 누계로 하지 않고 그날 하는 부분으로 고쳐서 보다 더 정교하게 쓰겠다. 그리고 현장 접근이 전체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 가족들의 절절한 심정을 담기 어려움이 있었다. 이해해달라. 더 열심히 하겠다. 근데 오늘부터 보니까 기사가 많이 좋아졌더군요. 여하튼 제가
모든 걸 떠나서 연합뉴스와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모험적이지 못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합뉴스 측에 심심한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호 기자가 이제 현장에서 방송을 할 때 그 기자가 이제 객관적 거리를 일반적으로 갖는다고 하는데 이번처럼 이제 피해자들이 다시 한번 더 피해자가 되는 심각한 피해자가 됐을 때 그 처지에서 이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생겼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조금 이해해 주시자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상호 기자는 깊이 성찰하고 또 사과하는 말씀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늘 이해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저도 그 기사를 봤습니다. 보고 그랬는데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 이제 4월 16일 날 오전에 그 학생들이 다 구출되었다는 둥, 또 혹은 이제 그 이곡 중복 계산을 해가지고 더 많은 사람이 300여 명이 구출된 것처럼 이제 그렇게 방송에 나갔지 않습니까? 신문에 나가고. 구조하러 갔던 어선들이 되돌아오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하죠. 네네. 그런데 이제 그런 것처럼 아까 이상호 기자가 저는 잘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무슨 상륙작전 그 군대 숫자, 함선 숫자 계산하듯이 그렇게 이제 신문 보도가 나가고 또 그게 많은 일시 유통이 되었거든요. 언론이 특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는 것이 누군가 질타를 받아야 했는데 이상호 기자가 같은 언론인이다 보니까 이제 언론인 후배 혹은 동료에 대해서 질타하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표현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틀림없는 것은 그것은 이상호 기자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마치 중복 계산하는 것처럼 혹은 누진 계산하는 것처럼 지금까지 있었던 건 모두 합산한 것 같은 그런 것처럼 뉴스가 나가서는 참으로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언론이 해야 되는 이제 명쾌하게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구조의 진실을 있는 그대로 알리는 것입니다. 피해자들의 고통을 알리는 것이 포함된 것이죠. 또 하나는 이 어마어마한 참혹한 사태의 책임에 가장 큰 책임이 정부가 져야 되는데 그 정부는 그 과정에서 과연 얼마나 역할을 하고 있고 또 궁극적으로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질타를 해야 되는데 도리어 이 하나의 구조에 대한 그 항공모함 혹은 뭐 무슨 상륙작전 같은 그런 느낌을 줌으로써 사실은 정부의 책임에 대해서 그걸 가리려고 하는 의도가 보이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저는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뭔 의도가 있는 기사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그냥 우연이 아니고 사실 조금만 확인해보면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현장에 나가보거나 혹은 현장에 나가 있는 사람들 도움을 조금만 받아도 기자는 현장에 나가지 못한다면 정복적인 다른 수많은 방법들을 크로스 체크를 해서 당연히 사실 보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하고 있다는 자체가 사실 언론인으로 사명 자체를 근본적으로 망각한 것이다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울러서 어제 이제 어머님들 그리고 아버님들의 대화 내용을 저희가 그분들 요구에 따라서 생방송을 하는 과정에서 다소간에 이제 확인이 덜 된 말들이 나온 게 있어요. 이를테면 뭐 MBC가 무슨 뭐 바닷속 상황을 뭐 연출했다 뭐 이런 얘기도 일부 하신 말씀이 있는데 저희가 팩트 확인을 해보니까 그건 사실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사실은 사실인 거고요. 바로 잡아야 할 필요가 있고 더구나 그 중계를 우리 피해자 가족분들이 허락하셨다 하더라도 책임자는 저였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바로잡고 또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법적으로 필요하다면 바로 제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